선생님, 혈당이 또 200을 넘었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75세 김영희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가 40년 내과 전문의 경험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렸죠. 할머니, 집에 식초 있으세요? 그것만 있어도 혈당을 확실히 잡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바로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그 흔한 식초가 어떻게 우리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는데요. 정말 신기한 건 약보다 더 효과적인 게 바로 우리 주방에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김영희 할머니처럼 혈당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분들, 그리고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식초 한 병으로 건강을 되찾으셨거든요. 먼저 혈당 조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분들 중에 당뇨나 혈당 관리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식사 2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한 큰술을 타서 마시면 돼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식초 속 아세트산 성분이 우리 몸의 소화효소 작용을 조절해 주거든요. 2024년 대웅제약 뉴스룸 보고서에 따르면 혈당 조절 다이어트가 2030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면 식초의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만드는 소화효소를 억제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혈압 관리에도 식초가 정말 대단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고혈압 때문에 약을 3종류나 드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식초 물을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혈압약을 2개로 줄일 수 있었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세포에 흡수되면 아데노신이라는 혈관 확장 물질이 생성돼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거예요. 2024년 식초 효능에 관한 최신 연구를 종합해보면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심장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에게 식초를 매일 20ml씩 섭취하게 한 결과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9.5% 감소하고 중성지방이 11.3% 줄어든 것을 확인했어요. 또한 유익한 HDL 콜레스테롤은 늘어난 반면 유해한 LDL 콜레스테롤은 줄어들었다고 해요. 게다가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서 더욱 좋아지는 거죠. 식초의 신맛 덕분에 염분 사용을 줄일 수 있어서 고혈압 관리를 위한 저염식에도 활용하면 정말 좋아요. 이제 간 건강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술도 안 마시는데 간 수치가 높다고 걱정하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특히 지방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식초가 여기에도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줘요. 식초 속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아세트산이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식초만으로 간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건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식초의 초산이 갈색 지방, 세포를 자극해서 간에 축적된 과잉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방간 예방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함께 하루 15ml 정도의 식초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초가 신장 결석 형성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됐어요. 식초의 구연산 성분이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서 신장 결석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신장 결석이 이미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구연산이 풍부한 오렌지나 레몬 등과 함께 식초를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화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식초가 여기에도 정말 좋아요.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식초를 마시면 타액과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음식 소화가 훨씬 잘 되게 해줘요. 또한 소화 효소의 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변비나 가스 문제도 많이 개선되며 이 과정에서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성 피부 문제도 완화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평생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식초 드시기 시작한 후로는 속이 정말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초의 강한 살균 작용으로 위장 내에 유해한 세균의 번식도 억제해주고 비타민 B1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식욕 부진 해소에도 효과적이에요. 체중 관리 효과도 정말 대단해요.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애플 사이다 비니거 15ml에서 30ml를 매일 섭취한 연구에서 12주 후 체중,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해요. 2024년 국내 연구에 따르면 과체중 비만자를 대상으로 사과식초 15ml를 뿌린 샐러드를 하루 2번씩 12주 동안 섭취하게 한 결과 체중, 체질량 지수, 식욕, 허리둘레, 내장지방, 총 콜레스테롤이 모두 감소했다고 해요. 식초를 마시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식초의 아세트산이 흰빵과 같은 탄수화물에 대한 신체의 인슐린 반응을 늦추고 뇌의 중앙부를 자극하여 식욕을 감퇴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일일 섭취 열량을 200에서 275칼로리가량 줄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니까 살 빠지는 속도도 빨라지고요. 특히 뱃살 빼는 데는 정말 효과적이에요.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시켜주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욱 좋죠.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식초가 피부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식초에 들어있는 알파하이드록시산이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항산화 성분들이 노화를 늦춰줘요.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피부가 훨씬 젊어 보이게 되고요. 뼈 건강에도 좋은데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식초와 칼슘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이 체내에서 초산 칼슘으로 변하는데 이때 칼슘 흡수율이 50%가량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2024년 농촌진흥청 연구에서는 성장기 실험을 통해 천연발효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뼈 성장 속도가 빨랐고 칼슘만 섭취한 그룹이나 칼슘 보조제만 섭취한 그룹보다도 뼈 성장이 촉진됐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정말 좋아요. 나이가 들면서 쉽게 피곤해지고 기력이 없어지잖아요. 식초의 유기산 성분들이 근육에 쌓인 젖산을 분해해주고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줘서 전신 피로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특히 신체 중 피로를 가장 먼저 느끼는 부위인 눈에 좋은 효과를 내어 안구세포를 건강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망막에도 작용해 백내장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식초의 구연산은 기미 등 피부 잡티와 주름 완화에 효과적인 비타민 C의 흡수를 돕고 독소를 배출시켜 피부 트러블 예방에도 도움을 주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훨씬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식초의 놀라운 항균 및 방부 효과도 빼놓을 수 없어요. 동의보감에서도 식초는 육류나 어류, 채식 등에 의한 음식 독을 해독한다고 소개하고 있을 정도예요. 식초는 해로운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소독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 살모넬라균, 대장균과 같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생선회 등을 날 음식으로 먹을 때 식초를 사용하는 것은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또한 체내 유해 금속이나 발암물질 등을 흡착하여 배출시키기 때문에 축적된 독소 때문인 피부 트러블이나 변비, 피로 등을 해결해주는 디톡스 효과도 정말 뛰어나요. 하지만 식초를 드실 때 꼭 주의하실 점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초는 산도가 강해서 위벽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세요. 하루 적정량은 15에서 30ml 한두 큰술 정도가 좋아요. 5에서 10배 정도의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안전해요. 그리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약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거든요.
위장이 약하거나 위궤양, 십이지장염 등의 염증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하이닥 상담의사 오호준 원장은 위장 질환이 있어 위장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식초 음용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며 위장 질환이 치유된 후 식초를 섭취해보고 속쓰림 등의 증상이 없다면 묽게 희석해서 섭취하기를 권한다고 전했어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치아 건강이에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치아 범랑지를 부식시킬 수 있어서 식초를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시고 최소 30분 후에 양치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양치하시면 오히려 범랑질이 더 손상될 수 있거든요.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치과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먹을 때 상아질 손상 위험이 술이나 탄산음료를 마실 때보다 3.7배 높아졌다고 하니 산성 음식을 드신 후에는 항상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지나치게 식초를 많이 섭취하면 저칼륨 혈증, 저혈당, 인두염, 식도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으니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잠들기 전에 사과 식초를 마시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식초가 식도를 통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산성 역류로 인한 식도의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 사과 식초를 마신 후 약 30분 정도는 똑바로 앉아 있을 것을 권장해요. 그리고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이나 피부에 직접 바르는 일은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식초에 담갔다가 각질이 벗겨진 피부에 2차 감염이 일어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특별한 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대단해요. 간 해독 효과도 배가 되고 면역력도 훨씬 좋아져요. 레몬을 식초물에 조금 넣어서 드시거나 비타민C 영양제를 함께 드시면 되세요. 레몬즙에 들어있는 구연산염이 소변의 산도를 더욱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새로운 결석의 형성과 기존 결석의 성장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일 식초는 당분이 많아서 혈당 조절이 목적이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바닐라 식초, 블루베리 식초, 석류 식초 등은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당 조절에 적합하지 않아요. 식초를 선택하실 때는 백식초, 쌀식초, 코코넛 식초, 사과 식초 같은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식초 음료는 단맛을 내기 위해 다량의 당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고요. 빙초산이나 합성식초보다는 자연 발효시킨 천연 재료를 이용한 양조식초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양조식초는 곡물이나 과일을 주재료로 발효시켜서 만든 것으로 추정. 식초와 자연 발효식초로 나뉘는데 가능하면 자연 발효식초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복합성 미생물들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식초가 진정한 천연 발효 식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그 흔한 식초 한 병이 이렇게 많은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다니요. 4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지만 식초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천연 치료제는 정말 드물었어요.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 혈압 관리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적절한 양을 지키시고 기존에 드시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꼭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좋은 정보는 혼자 알고 계시기 아까우시죠? 돈 한 푼 안 드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선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지금 바로 가족 단톡방이나 동네 친구들 단톡방에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건강해지세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댓글에 잘 봤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사랑의 하트로 감사 마음 꼭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식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이 댓글창이 우리 모두의 건강 이야기 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내일은 더욱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